인공지능의 핵심 개념을 알 때 강아지가 짖는 소리 형태, 고양이가 우는 소리 형태, 개나리가 필 때 띄는 색깔 형태 등 이 모든 것이 학습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이 일하는 방식도 우리와 아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글이나 그림 등의 문제 상황을 보고 듣는 인식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생각하는 이해학습을 하고 여기에서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는 답을 말하는 반응 결과로 이어진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아두이노 부산의 축제를 알려줘 라는 주제로 안내하게 된 엉궁초등학교 교사 조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수업은 모두 8주차로 이루어진 과정이며 전체 수업의 목표는 먼저 부산 축제를 알아보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둘째,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하여 아두이노를 제어할 수 있다로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할 과정은 1주차와 2주차 과정입니다. 먼저 1주차는 인공지능이란 주제로 생활 속의 인공지능 알아보기, 인공지능의 종류 알아보기, 엔트리 하드웨어 설치, 아두이노 부품 알아보기, 아두이노 우노 내장 LED 불 켜기에 대한 학습 목표로 2차시를 함께할 예정이며 2주차 과정으로 부산의 축제에 대해 알려줘라는 소제목으로 아두이노와 버튼 스위치 연결하기, 전등 오브젝트에 불 켜고 끄기, 비디오 감지 인공지능으로 내 얼굴이 향한 오브젝트의 관광지를 챗봇으로 안내하기라는 학습 목표로 2차시를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모쪼록 과정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 빈칸에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적거나 이야기해 봅시다. 말 그대로를 직역해 보면 인공지능을 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지능이 아니라 인공적인 지능을 말한다 정도로 해석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 인공적인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지능이 아닌 다른 지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하기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공지능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Artificial Intelligence. 먼저 간단하게 퀴즈를 풀어볼게요. 너무 쉽죠?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공적인 장치 모두를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빠르네요. 자, 우리 생활 속의 인공지능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고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스마트 냉장고, 주인이 없는 사이 구석구석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까지. 이렇게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일의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편리하고 똑똑한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직업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멋지죠?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만들어낼 새로운 세상. AI 월드. 어때요? 기대되지 않나요? 인간의 지능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인간이 가진 지능은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하는 인지적인 능력과 학습 능력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능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능의 대상이 인간이라는 것, 주어진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학습을 한다는 것의 집합이 바로 지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앞에서 말한 인간의 지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또는 AI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이 지닌 지능의 일부나 혹은 전체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다양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틀어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은 그 대상이 사람이나 컴퓨터 시스템이냐가 다를 뿐 그 능력적인 면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 반복적인 문제 해결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다루는 분야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추론, 학습, 인식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나 텍스트, 숫자, 음성, 동작 등의 다양한 정보들이 모두 인공지능의 데이터가 되고 이를 학습하여 실제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탐색적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 해결 방법인데, 탐색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후보들 중에서 더 좋은 후보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이용해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빠른 길 또는 가장 짧은 길, 가장 편안한 길 등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가장 최적의 후보 노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 노력, 비용 등 다양한 조건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과정을 노선에 따라 순서대로 입력을 시켜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는 길을 추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다루는 분야 2번째는 추론 기능입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갔다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배가 아픈 것을 어떻게 의사에게 말씀하시나요? 첫 번째, 어느 특정 부위의 배가 아프다. 두 번째, 언제부터 배가 아팠다. 세 번째, 배가 아픈 정도가 어느 정도이다. 네 번째, 며칠 전 무엇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것 같다. 다섯 번째, 배도 아프고 다른 곳도 같이 아프다. 여섯 번째, 우리 가족들도 같이 배가 아프다. 등등의 다양한 지식적인 내용을 의사에게 말할 것입니다. 전문가인 의사는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반 지식을 끄집어내어
방금 말했던 상황과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에 비추어진 배가 아픈 이유를 진단하게 되고 그것을 아픈 환자에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있어 추론은 이와 다르지 않은데 사람의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컴퓨터 모델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입력된 정보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연쇄적인 추론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이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추론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추론 능력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었다고 할 만큼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다루는 분야 세 번째는 학습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계학습도 인공지능의 학습에서의 한 종류이며 데이터 마이닝, 딥러닝 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 숨어있던 패턴과 상관성을 통계적 수법들로 식별해내 가치를 부여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숫자가 아닌 데이터도 처리한다는 점에서 통계 처리와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축구 선수들의 패스, 어시스트, 골 등 숫자로 표현되는 데이터 외에도 게임 중 행동하는 동작이나 역할들까지 선수의 가치로 환산해서 연봉 책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 감춰진 정보나 지식을 잘 도출해내 널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얻은 지식은 위험 관리, 비즈니스 관리, 생산 관리, 시장 분석, 시스템 설계 및 연구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은 데이터 마이닝이나 기타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지식을 추출하고 이를 경험 기반으로 삼아 비슷한 상황의 미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하는 교통량 추세를 예측하는 일이나 아마존 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의 사용자 경험을 예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계학습이나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하는 핵심 알고리즘이 동일하지만 데이터 마이닝과 달리 기계학습에서는 기계가 데이터 모델의 매개 변수를 자동으로 학습합니다. 기계학습은 자체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경험을 축적하면서 작업 성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다루는 분야 네 번째는 인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은 기계가 마치 사람처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부터 사물을 인식하거나 장면을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인식은 컴퓨터 비전 기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미지 인식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술이 존재하는데 이미지 내 특정 사물을 분류,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기술, 여러 사물을 동시에 검출, 디텍션하는 기술, 사물들을 픽셀 단위로 식별하여 분할, 시그멘테이션하는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최근 딥러닝이라는 기법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기술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언급되고 있는 딥러닝은 이전에 특정한 규칙을 중심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규칙 기반 방법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중심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규칙 기반 방법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 부족을 해결하고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과도 비슷해서 아주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지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며 소리가 가지고 있는 파장을 이미지화하여 음성 인식도 가능하게 만들며 자연어 처리와 같은 기술은 다양한 언어를 인식하고 이를 매칭하여 번역이라는 분야를 더 넓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아래 빈칸을 채워서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몇 가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문서 음성 입력을 체험해 볼까요? 구글 문서를 이용하여 음성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입력을 하기 위해서 문서를 불러올 때에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서를 불러와야 가능합니다. 우선 문서를 클릭하시고요. 네, 로그인 하라는 창이 뜨죠. 네, 새 문서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구글 문서가 불러와졌네요. 자,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자, 도구 중간에 있는 음성 입력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말하려면 클릭하세요 라는 네모난 박스가 생기고요. 클릭을 하기 전까지는 검은색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클릭을 하고 나면 붉은색으로 보일 때는 말을 입력하면 이 텍스트로 바로 변환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멈추려면 붉은색 마이크 표시를 다시 한번 누르면 검정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안녕하세요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네, 구글 문서를 이용한 음성 입력이 되겠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다이빙 도약대 또는 정사각형 또는 여행 가방 또는 외양간. 뭔지 알 것 같아요. TV 또는 토스터 또는 세탁기 또는 빵 또는 오븐. 뭔지 알 것 같아요. 난로. 이제 알겠어요. 식기세척기 맞죠? 뭔지 알 것 같아요. 풀 또는 동물 대규모 이동. 이제 알겠어요. 브로콜리 맞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실밥 또는 팔꿈치 또는 지우개 또는 삽 또는 연필 또는 침낭. 뭔지 알 것 같아요. 치약 또는 피아노 또는 마커 또는 하트. 뭔지 알 것 같아요. 빵 또는 비행 접시.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다이빙 도약대 또는 헬멧 또는 무릎. 뭔지 알 것 같아요. 바나나. 이제 알겠어요. 왜 맞죠? 인공지능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인공지능의 핵심 개념을 알 때 강아지가 짖는 소리 형태, 고양이가 우는 소리 형태, 개나리가 필 때 띠는 색깔 형태 등 이 모든 것이 학습 능력입니다. 인공지능이 일하는 방식도 우리와 아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글이나 그림 등의 문제 상황을 보고 듣는 인식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생각하는 이해학습을 하고 여기에서 가장
알맞다고 생각되는 답을 말하는 반응 결과로 이어진답니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할까요? 기계에 적절한 양의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 기술을 실현하는 이 기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하지요.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지식이나 패턴을 찾아내어 기계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때 최근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를 가장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벤 다이어그램이 바로 지금 보이는 이 그림입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셋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었을 때 가장 광의의 개념, 다시 말해 가장 넓은 개념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보다 하위에 있는 작은 개념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중에서 대표되는 기술이 딥러닝이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모든 기술의 총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가장 크고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머신러닝은 이중 컴퓨터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알고리즘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신경망, 결정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등의 기술이 있으며 그 중에서 최근 가장 각광을 받는 기술이 바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되는 것이지요. 딥러닝은 다중 인공신경망으로 학습하는 머신러닝 기술의 한 분야인 것입니다. 머신러닝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도학습은 정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정답이 있는 시험 문제를 푸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학습에는 분명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존재합니다. 독립변수를 통해 종속변수를 분류하거나 회귀를 통해 예상을 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CNN, RNN 알고리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류는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회귀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회귀, 영어에서는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와 한 개의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기법을 통칭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의 희귀성, 아이템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아이템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인지 등 여러 개의 독립변수, 즉 피처에 따라 아이템 가격이라는 종속변수, 즉 타겟이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모델링하고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하루 동안 게임하는 시간, 즉 독립변수가 게임 레벨, 종속변수를 올리는데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알고 있는 다양한 하루 동안 게임 시간에 따라 게임 레벨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루 동안 게임하는 시간을 입력하게 되면 회귀 알고리즘에 따라 게임 레벨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말하고 지도학습과 다른 것은 지도학습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들을 말하며 기계에게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성격을 파악하거나 데이터를 잘 정리정돈하는 것에 주로 사용됩니다. 최근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서 군집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벨링이 되지 않은 사슴과 고양이 사진 등을 통해서 노랗고 얼룩이 있으며 목이 긴 것이 사슴이라는 군집으로, 꼬리가 길고 귀가 뾰족한 것이 고양이로 군집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에 대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이로부터 보상을 얻으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이러한 강화학습은 지도학습과 비슷하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지도학습과 다릅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좋은 답을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큐러닝, 딥 큐 네트워크 알고리즘 등이 있습니다. My name is Ali Flores, and I'm a product manager at Alexa. My name is Dr. Chelsea Haupt. I work at the Allen 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 work on an AI-powered academic search engine. All around you, computers are making decisions, and those decisions affect your daily life. When you do an internet search or scroll through your newsfeed, computers decide what you see. Computers can already recognize your face and understand your voice. And soon they'll be driving cars and detecting diseases even better than humans. So how is any of this possible? You may have heard about something called AI, or artificial intelligence. True artificial intelligence is decades away. There's a type of AI called machine learning that is here today. It's a type of AI you probably interact with every day without even knowing it. And it has the opportunity to help us tackle some of the world's biggest challenges. Machine learning is how computers recognize patterns and make decisions without being explicitly programmed. What's so exciting is that it's a completely different way to program a computer than what we've ever done before. With machine learning, instead of programming a computer step by step, you can program a computer to learn just like you learn, through trial and error and lots of practice. Learning comes from experience, and that's true for machine learning too. In this case, experience means lots and lots of data. Machine learning can take in any kind of data, images, video, audio, or text, and begin to recognize patterns in that data. Once it learns to recognize patterns in the data, it can also learn to make predictions based on those patterns, like noticing the difference between an image of a car and an image of a bicycle. AI and machine learning are playing a bigger and bigger role in society at large and shaping all of our futures.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learn how it works with some hands-on experience. You're about to get the chance to train.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완전히 똑똑한 것은 아니며 잘못된 데이터는 결과를 편향적으로 안내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몇 년 전 구글 포토 고릴라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자신의 흑인 여성 친구 사진을 찍어 구글 포토에 올리자 사진에 고릴라라는 태그가 자동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사람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정보 또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제시한 결과도 모두 옳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인지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 됩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편향성은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는데 이루다라는 사람과 같은 컨셉으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챗봇이 2021년 1월 12일 약 2주간의 서비스 이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은 혐오와 차별에 관한 부적절한 대화와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인공지능이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윤리적인 내용들을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2030년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제조업체에서도 인공지능을 투입하여 최적의 제조 환경을 만드는 것을 통해 생산비를 절약하기도 합니다. 농업에서는 작물에 따라 적절한 환경을 제어하는 컨테이너 농장이 들어서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신속히 찾아 삭제를 지원하는 인공지능이 도입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곳에 인공지능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엔트리와 엔트리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아두이노를 연결한 다음 내장 LED의 불을 켜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Artificial intelligence. 먼저 간단하게 퀴즈를 풀어볼게요. 너무 쉽죠?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공적인 장치 모두를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빠르네요. 자, 우리 생활 속의 인공지능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고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스마트 냉장고, 주인이 없는 사이 구석구석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까지. 이렇게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일의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편리하고 똑똑한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직업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멋지죠?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만들어낼 새로운 세상. AI 월드. 어때요? 기대되지 않나요?